개인적으로는 용리단길 진짜 미래 가치가 무궁무진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것, 기본에 충실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네, 빌딩 파파송의 김송현. 준하연 과장입니다. 오늘은 신용산역 1번 출구 저희가 아모레퍼시픽 사옥 앞에서 지금 시작을 합니다. 제가 왜 왔냐면 준하연 과장이 몇 주 전부터 여기 용리단길은 꼭 와봐야 된다,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한테 꼭 보여드리고 싶다라고 계속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근에 다이어트 하려고 러닝을 많이 뛰고 있는데 요새 이제 여기 용리단길 안쪽에 이제 러닝 뛴 다음에 서서 이제 생맥을 받아가지고 마시는 가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밤에 한번 둘러보면서 구 대표님이랑 한번 오면 너무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구 대표님 모시고 찾아왔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시간이 딱 오후 3시 좀 넘어간 타이밍이라 용리단길 특성상 유동인구나 안에 손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시간대인 건 감안해 주시고, 용리단길의 메인은 평일은 점심 그리고 저녁 7시, 8시 이후, 주말에는 지금보다 사례는 더 많겠죠?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발해 보실까요? 그럼 돌아오는 길에 갖고 오겠습니다. 아니야, 커피팝 버려. 착하게 살아야 돼. 액땜 완료! 실은 제가 여기까지 저녁을 먹으러 올 일은 거의 없어요. 왜냐면 제가 아직 시청자분께 말씀 못 드렸는데 제 아이가 셋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저녁에 이런 핫한 또 핫플에 또 평일이나 주말에 올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겸사겸사 다시 와봤는데 진짜 옛날 10년 전이랑 비교하자면 너무 많이 바뀌었네요. 저기 보시면 저 귀한족발 저 건물이 이제 한 2년 전에 제가 알기로는 한 평당 1억 6천 정도에 거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렇게 또 왔는데 이제 인테리어 공사 및 간판 다시 하고 있네요. 그렇죠? 용리단길 10년 전의 분위기는 어땠어요? 지금보다 당연히 안 좋았죠. 횡했죠. 왜냐하면은 이제 용산이란 그 이미지 자체가 워낙 예전부터 성수랑 비슷한 것 같아요. 언젠간 좋아질 거다. 근데 용산은 더 명확해요. 왜냐하면 호선이 4호선도 지나고 1호선도 지나고 철도도 지나고 서울역 개발한다, 용산 국제업무지구다, 미군기지가 언젠가 이전될 거다, 이런 진짜 카더라와 아직 오피셜을 안 탔지만 되게 많은 호재가 많았는데, 아쉬운 부분은 딱 하나, 대부분 다 아파트 그런 걸로 이제 많이 묶여 있거나 대로변은 대형 오피스 위주의 그런 특별계획구역 같은 걸로 돼 있다 보니까 자잘자잘한 그런 개발은 좀 힘들었어요. 네, 개인들이 사가지고. 근데 딱 이 지역 자체가 거기에서 좀 벗어나 있는 지역이었다. 마침 삼각지역과 용산역을 잇는 또 그 길이 또 거의 다 평지고 직선으로 쭉 이어진 길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아까 얘기했던 대형 사옥들이 좀 오면서 직장인들이 또 오게 되고, 여기에 이제 조금씩 뭔가 컨텐츠들이 모이면서 유명 셰프분들이나 이런 유명한 음식점들 장사가 잘 되면서 입소문 타서 좋아지게 된 그런 전형적인 상권이죠. 네. 보이시는 저 지금 옛날 치킨 건물도 거래가 됐었죠? 네, 작년 8월에 계약된 사례인데요. 25년 8월. 네. 용리단길 초입에 위치한 건물로 토지 면적은 약 19.6평. 아, 평당가 1억 5천 수준에 매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재작년에 이쪽 메인길 쪽 전면이 넓은 톤 아닌 건물이 1억 6천인데 안쪽에 살짝 이면이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땅이 작네요. 20평도 안 되는 건데.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인수 조건으로 진행돼서 수익률은 약 2.5% 정도 나왔던 건물이어서 3%가 채 못 미쳤는데, 아무래도 이제 초입길에 메인 상권 내에서 이제 매매가 30억대로 이제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 때문에 좀 매각이 되지 않았나 항상 싶습니다. 말씀드렸지만 평당가도 중요하지만 금액대, 볼륨감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신용산역에서 앞으로 이제 여기가 좋아질 거는 눈에 보듯 뻔한데, 내 지금 현금으로 들어가기 애매한데 뭔가 이런 꼼꼼한 빌딩이 나온다면 매수자분도 그랬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았을까 싶네요. 다만 이제 이런 건물 사실 때 주의점은 장기적으로도 가져갈 생각으로 가져가셔야 되고, 지금같이 금리가 좀 살짝 올라가려고 하는 여지가 있으면 현금 투입에 대해서의 그 레버리지의 비율을 좀 조절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 건 주의하시고 들어가셨겠지만, 이런 비슷한 매물을 찾으신다면 그런 건 염두에 두고 가셔야 된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가볼까요? 그러니까 보시는 것 같이 초입 부분은 이제 직장인들이 퇴근하고 이제 한잔 할 수 있도록 하이볼이나 맥주집, 이런 술집도 중간중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진짜 맥주 한잔 하고 싶네요. 너무 더워요. 저희 팀원들 저 빼고는 다 술을 잘합니다. 제가 술을 잘 못해서, 제가 팀장 13년 했거든요. 13년 동안 저보다 술을 못하는 직원은 본 적이 없어요. 네. 이상하게 술을 좋아하는 직원만 뽑게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제 전형적인 예전 건물을 이렇게 리모델링 해가지고 요새 분위기에 맞게끔 잘
인테리어하고 리모델링해서 근생으로 잘 되고 있는 건물들이네요. 그렇죠? 네. 여기까지 느낌은 살짝 연남동이나 동교동인데 접근성이 더 좋은 상위 버전으로 전 느껴져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뭐 매매된 것들이나 나와 있는 것들 보면 약간 뭐 용리단길 가는 길목에 나와 있는 거래사를 보면 한 1억 중반? 1억 6, 7천 정도에 좀 거래가 되고 있고, 나와 있는 것들 보면 2억 원 다 부르는 것 같아요. 네, 호가는 2억 5천 정도 부르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뭐 우선 마무리까지 하고 말을 하면 좋겠지만, 보면 대부분 다 이제 1층, 2층까지는 뭔가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3층부터는 살짝 잘 모르겠어요. 건물의 볼륨감이라든가 안쪽 이면에 있는 이런 건물들도 적은 돈을 가성비 있게 요새는 리모델링 해가지고 인차를 바꾸는 게 요새는 트렌드인데, 네. 그런 건물들이 이미 된 거 빼고는 더 이상 뭔가 더 하기에는 제한은 좀 있어 보이네요. 근데 왜 용리단길을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유명한 분들이 왜 영업을 하시려고, 여기도 있네요. 이분 유명하신 분인가? 흑백요리에서 나오셨던 분인가? 네, 앞쪽에 이제 쌤쌤쌤 제가 이제 같이 유명했던. 흑백요리에서 안 봐가지고 보셨어야죠, 아이, 대표님. 내가 많은 못 봐요. 물론 이제 건너 듣긴 했는데 유명한 음식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네요. 맞아요. 네. 초반에 이제 용리단길 분위기가 바뀐 것도 음. 원래는 이제 주택가 느낌이 강했다면 이제 메인 상권 임대료가 워낙 올라서 이제 밀려났던 임차인 분들이 이제 하나둘씩 비교적 저렴했던 용리단길로 넘어오면서 좀 특색 있는 상권으로 이렇게 변화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용리단길이 신용산부터 삼각지까지 거리가 500m 정도 되고, 글로 갈 수 있는 방향이 대로변 이면의 루트가 한 두세 개 되고, 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뻗어나갈 곳은 그 삼각지부터는 또 없고, 또 우측으로는 이제 아직 미군 기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개발을 추후엔 하겠지만 당장은 단기간에는 이 용리단길로 뭔가 확장될 여지는 없어 보이는데, 지금 그 공원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종합기본계획을 다시 수정 중에 있어가지고 네. 아직까지 뭐 확실하게 구체화가 되기보다는 적어도 2030년 정도가 돼야지 좀 어느 정도 완성세가 보일 것 같고, 35년 정도에 이제 좀 완성화가 되어가지고 보여지고 있는 시점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지금 신용산역 이 용리단길 대부분 최근 거래된 것들 보면 100억 이상 된 것도 간혹 보이는데, 최근 것들은 한 100억 이하 건물들이 대부분이겠죠. 왜냐면 볼륨감이 작아요. 근데 평당가 자체는 이미 1억 중후반, 뭐 1억 7천, 1억 8천도 있고, 뭐 물론 약간 입지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뭐 중공업지가 아닌 이종이나 일반 주거지 기준에서는 좀 제가 봐서 높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부분 다 1층은 무조건 장사는 잘 될 것 같은데, 그 이상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아리송하다. 근데 여기서 막 확장될 여지는 없다 보니까 그거를 잘 포인트로 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는 있다. 메인 쪽으로의 접근성을 보시면서 금액대와 1층 면적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그리고 상부층 임대는 뭘로 맞출지에 대한 컨텐츠를 좀 생각하시면서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그때 제가 성수동에서도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한 2년, 3년 내에 정말 평당가가 폭등했던 또 지역이다 보니까 약간의 거품도 살짝은 있다. 좀 그렇게 보여지네요. 지금 이제 준하영 과장이 러닝 끝나고 강력하게 추천했던 집이 여기죠? 네, 맞습니다. 여기요? 네. 맥주 맛집 같아 보이지만 소세 전문점이네요. 그래서 제가 2층에서 마셨거든요. 아, 네, 이제 맞은편 보시면은 이게 총 3번 매각이 됐었던 그 전에도 두 번을 물건인데, 팔려 총 3번 팔렸군요. 네, 2013년도에는 28억 9천, 평당가 3,800 수준에 진행이 됐었고, 토지 면적이 75평 정도, 아. 연면적은 이제 255평 정도 나오는데, 오. 이게 3번 거래가 됐던 물건이어서 왜 음. 그런지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도로 2개를 낀 양면 도로기도 하고, 그리고 코너 건물에 지금 용적률이 282%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종 기준으로 200%로 좀 생각을 하면은 82% 정도 이득 본 건물이라. 딱 지금 신용산 분위기 1층 매장, 그냥 2층 매장까지는 보이고, 네. 아까 고민해서 3, 4, 5층은 이제 어떻게 꾸며질지가 관건인 것 같은데, 네. 여기가 뭐 차로 오는 저가 아니지만 또 이렇게 거주자 우선 주차가 한 이 주변으로 한 3, 4개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가끔 옛날 건물 같은 경우에는 주차가 없더라도 이런 거주자 우선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습니다. 팁이 돼요. 네. 앞선 거래사를 대비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좋은 건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상부층이 어떻게 변할지가 좀 관건이고 구조로 봐야 되겠지만, 입지 대비했을 때 가격은 괜찮게 잘 거래가 된 것 같네요. 이런 물건들은 이제 신축하기보다는 그 이득된 용적률을 살려서 리모델링 하는 게 맞죠. 무조건 그렇게 해야겠죠. 건물 사신 분도 고민 엄청 하셨을 텐데
승강기를 넣어야 되나 말아야 네. 되나. 근데 요새 좀 체크해야 될 게 그 구조보강 이슈도 있어요. 승강기를 넣으면 구조보강도 좀 들어가야 되고, 특히나 이제 이렇게 한 내용연수가 한 3, 40년 된 건물들은 뭐 철근 콘크리트라고는 돼 있지만 또 내부 아. 철근이 얼마나 있는 거에 따라서 그 구조보강이 더 세게 들어가면 아래층도 뭔가 기둥이나 빔 같은 걸 또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하니면 못한 경우도 있고, 전용 면적이 또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되게 많은 고민을 해서 저렇게 리모델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사실상 엘리베이터를 좀 고민해서 넣었더라도 3, 4층이 유령층이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저기 위치가 좋아서 그냥 네. 갖고만 있어도 최소 2억은 이상은 가지 않을까요? 전 그렇게 봐요. 네. 뭔가 주변 임대료 조사를 안 하더라도 이런 입지에 저런 코너라면 뭔가 보여지는 시세 대비했을 때 이 정도는 되겠다라고 그냥 어린 잡아도 가능한 저런 건물들이 있는데, 그런 건물이 전 좋은 건물이라고 생각해요. 뭔가 여기에 뭔가 진짜 엄청난 뭐 좋은 임차인을 맞춰서 막 임대료를 뭐 튀겨야지 나올 수 있다,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땐 좋은 건물은 아니고, 그냥 뭘 해도 저기는 될 것 같아 라고 되는 게 저는 좋은 입지의 건물이라고 봅니다. 대표님, 응? 이 물건 어떠십니까? 잘 아는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소개해 주시죠. 26년 2월에 매각된 사례인데요. 토지 면적은 52평 정도로 평당 약 1억 7,500 정도에 이제 매각을 하셨는데, 일전 매도자 분께서 21년 8월에 52억에 매입을 하셨어요. 그때 당시 이제 평당 9,300 정도에 매입을 하신 건데, 24년도에 이제 간단하게 내외관 이제 리모델링 하시고 이제 5년 정도 보유하셔서 약 시세 차익 40억 정도 본 건물입니다. 법인으로 매입하셨고요. 법인으로 매입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삼각지역에서 도보 2분 거리 역세권 입지이기도 하고 6m, 4m 코너 입지여서 가시성 및 접근성도 우수했던 건물이었고, 본 건물 맞은편에 공용 주차장이 위치해 있어서 그렇죠. 제가 볼 수익률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았을 것 같고, 물론 이제 워낙 입지가 좋아서 요새 용리단길 1층 평당 임대료가 거의 한 30에서 50도 한다고 하는데, 감안하고 하더라도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아요. 지극히 진짜 미래 가치를 보고 사신 거 아닌가 싶네요. 아니면 뭐 일부 본인 직접 하실 수도 있고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입지 자체는 물론 공인주차장 앞이어서 굉장히 좀 접근성이나 역과의 거리도 괜찮고 해서 뭘 해도 되는 자리긴 합니다. 지금 제가 아는 한 가장 유명하신 분 용리단길에서는 그쵸? 이 분인데, 설명해 주시죠. 이게 굉장히- 원래는 주차장이 아니었죠?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신민아 씨가 이제 매입했을 당시에는 18년도 1월에 매입을 하셨고, 매매가는 55억 5천만 원. 여기가 토지 면적이 103평 정도 나와서 평당가는 5,300 정도. 18년도에 5,300이면 지금 바로 옆에 거 지금 지어진 게 올해 한 2달 전에 거래됐잖아요. 네. 그렇죠? 저게 건물가 포함해서 한 1억 6천이니까 못해도 여기 땅값은 한 1억 3천 정도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의 한 2배, 한 2.2, 3배는 올랐네요. 땅만 봤을 때는. 그렇죠? 코너기도 하고. 신민아 씨는 그 개인으로 매입을 하셨는데 그쵸. 어떻게 그 엑시트 개인은. 방식을 짜야 될까요? 근데 이게 보니까 저도 그 이태원역에 그 주차장을 하나 제 고객한테 맞춰드린 적이 있거든요. 임차를요. 뭐 제가 그 시민아님의 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위탁 운영으로 돼 있으시다면 비사업용 토지라고 봐서 나중에 매각하실 때 양도세가 중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 본인이 지으셔가지고 밸류업해서 매각하시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본인이 직접 주차장 운영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 부지로서 매각하시는 방법이 있겠죠. 요새 건축을 좀 많이 안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아예 그냥 뭐 그렇게 하시는 반면이 있고, 아니면 진짜 땅은 입지가 너무 좋잖아요. 바로 삼각지역 바로 앞이기도 하고 제로에서도 바로 들어오는 일반 코너기 때문에 일부 사업 쏘시면서 아래 임대 주실 분한테는 최적의 요건일 것 같아요. 가격만 괜찮다면.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이 매입 당시 18년도에는 막 이렇게 핫하지 않았어요. 그쵸. 예. 뭐 용산이 언젠가 뜰다는 그런 호재는 계속 있었지만 성수랑 비슷한 느낌이었겠죠. 근데 그거를 이미 성경지점으로 생각을 해서 개인으로 매입을 하셨고 지금 장기 보유 중이시니까 이런 분들이 정말 투자의 고수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18년도 당시에 55억이면 뭐 강남에서도 뭐 웬만한 거는 사실 수가 있는 금액대였으니까, 그때 막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권의 주택을 사서 지금 이제 아예 주차장으로 또 활용하시는 거 보면 투자의 이분도 성경지명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그 MG 직원인 준하영 과장과 함께 처음으로 이렇게 저도 사복을 입고 이렇게 용리단길을 답사를 돌아봤는데 어떠셨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아하는 곳이어가지고 부대표님과 함께 네. 이렇게 용리단길 상권을 둘러볼 수 있어서 너무 유익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용리단길 진짜 미래 가치가 무궁무진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것, 기본에 충실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평단가와 그리고 엑시트 전략을 잘 짜놓고 오셔야 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단타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용리단길을 바라보시면 좋은 투자의 또 하나의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은 같은 용산구인데 뭔가 이미지는 좀 다르죠? 이태원으로 가보겠습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요새 제 핸드폰으로 가끔 문자가 오십니다. 근데 아직도 안 하시는 분은 계속 연락 주시고요. 이제 인스타도 이제 저희가 활발하게 좀 진행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거니까 많이들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